이번엔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강박권 정도입니다.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네, 어제 미국 시장도 실적 발표라든지 개별 종목 장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 좀 고려해서 우리 시장도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출발했었습니다만 좀 선물 내려오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선물과 현물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만 좀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조금 한 6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조금 이슈가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가 5G 장비 수주 미국에서 1조 원 하면서 지금 그동안 급락했었던 5G 장비 섹터주들이 오늘 좀 급반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시장에서 기대치 많이 반영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계속 2차 전지 소재 쪽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 기관이 주도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건설 기계 섹터주들도 흐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소형 철강주들 위주로 시장이 많이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중대형 쪽에서도 약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것들도 계속 좀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마다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조금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낙폭과대 화학주, 철강주 이런 것 같은 경기 민감주들 하고요. 기계 섹터주들 흐름이 좀 좋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5G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삼성 쪽에서 수주 소식이 이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에 오래 쉬어서 매물대 때문에 그런지 윗골이 달리고 음봉을 형성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5G 섹터야말로 양치기 소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거를 거의 1년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5G 섹터는 오르기만 하면 판다. 이게 지금 시장의 논리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애널 리포트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조 정도 수주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2분기 쪽에서 이제 5G 섹터주들의 실적이 조금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레포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향 벤더들의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레포트가 나온 상태이죠. 오이솔루션이라든지 RFHS라든지 이런 쪽으로 레포트가 좀 나와 있는 상태죠. 에이스테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오르긴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새로운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지금 접근하기 좀 그렇죠. 오히려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HF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5G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 좀 챙겨봐야 되는데 또 거래도 또 많이 실리고 지금 음봉에 좀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매도가 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오후까지 지켜보시면서 5G 접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양봉 상태 속에서 거래량과 수급 괜찮게 좀 들어오는 종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잘 유지가 되는 종목들. 또 오히려 오늘 갭 떴기 때문에 이 갭을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 메꾸는 작업 중에서 좀 수급이 괜찮아진다라면 그때 좀 접근하셔도 좀 늦지는 않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가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 RFHS라든지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5G 장비주들도 다 아주 쪼만쪼만한 작은 종목들이 지금 강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 말고 저것든가 이런 거 생각했던 아주 작은 것들이 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쪽도 중소형 주단에서의 흐름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철강화학 기계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철강주들은 또 흐름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계 섹터도 요즘 들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몸을 좀 실어봐도 될지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네, 최근에 계속 저희가 건설 기계 쪽들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계속 픽으로도 드렸었습니다. 중소형 건설 기계 쪽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이건 들어봤다 싶은 종목들이 이제 후발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어제 뭐 현대 건설 기계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최근에 진성 TACC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DY 파워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두산 바켓이 오늘은 좀 좋은 흐름이고요.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중소형 철강주들 정말 미친 듯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뭐 끝도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것들의 흐름을 이제 좀 살펴봐도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막 엄청 많이 빠진 섹터다 보니까 최근에 롯데케미칼도 밀리지는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대한유화도 좀 바닥이 잡혀나가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이 정말 기대치가 없고 최바닥으로 밀렸었다가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뭐 미국도 한국도 인프라 투자 계속 좀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철강이라든지 건설 기계 섹터주들이 안 올 리가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의 증가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지금 최악으로 빠져 있는 철강주들, 그다음에 또 뭐 실적 기대되는 기계 섹터주들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올해 내내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갑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반등입니다. 개장 전 발표된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워서 오늘 주가도 좀 부진하려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더 가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닥이 나왔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요새 조금 성장주들 섹터주들 시장이 완전히 배척하고 있죠. 어제 엔터주들 좀 일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레포트 본다라면은 엔터주 좀 2분기부터 별로다 뭐 이런 레포트도 있습니다. 공연과 관련되어 있는 뭐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면서 뭐 실적이 별로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더니만 뭐 이제 플랫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주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다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니까 같이 좀 연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완만해진다라는 점. 이 부분을 시장이 좀 싫어하는 거죠. 가파른 성장 속도였었는데 지금은 완만한 성장 속도다라는 점을 이제 시장이 좀 싫어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 일단 몸집이 무겁고요. 대형주죠. 말씀드렸던 대로 개미가 올릴 수 있는 세력이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했던 것처럼 대형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이든 뭐 아니면 큰 기관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카카오 실적만 나온 걸로 본다라면은 좀 부진했었던 실적이었고요. 그에 따른 뭐 주가 자체는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뭐 더 악재가 반영되지만 않는다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9만 원 언더 쪽에서는 계속 좀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27만 원대죠. 그러니까 28만 원 하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단타로 사시는 분은 아마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물가와 관련 없는 대형주 단에서 또 종목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 라면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 뭐 한 5월 중순 이후 금리 인상 발표한 이유라든지 그 이후에 뭐 연준의 스탠스를 봐가면서 시장에서 좀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게임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 무형자산이 자산인 회사들은 일단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뭐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에 좀 저가 매수세는 좀 유입 중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호흡보다는 중장기 호흡으로 보시고요. 빠질 때마다 조금 분할매수해 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최근에 제가 계속 2차전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건설 기계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 좀 필요하겠습니다. 대주전자도 안 가다가 오늘 가죠. 나노신소재도 쉬다가 조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어제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눈치 장세 보면서 선물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선물만 좀 바닥을 친다라면은 반도체 소재 장비, 특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어제도 많이 오르고 또 신규 시설 투자
얘기도 나오면서 많이 올라왔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기계 섹터 쪽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좀 많이 올랐지만 현대 건설 기계를 좀 빠지면 보시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좀 빠지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진성 TAC나 DI 파워 같은 경우도 조정이 온다면 활용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두산 바켓의 가격 메리트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철강주,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같이 아까 건설기계, 철강 이쪽하고 낙폭과대 화학주 이런 거 좀 중대형주 단에서 봐주시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소재 덜 오른 거 하고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장대주들 좀 덜 오른 거 이런 거 찾기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